네, 중국 증시 소폭 밀리면서 출발 나오네요. 0.5% 정도 하락하면서 2,993선 정도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올랐죠. 이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부양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상승권의 움직임 나왔고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장 초반에 소폭 흘러나오는 그 모습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될지, 중국 증시에서 어떤 종목 주목을 해봐야 될지 중국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이상현 GM입니다. 주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제약 산업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황이고요. 현재 중국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인 2억 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서 건강과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기대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근 경제 성장으로 사회적 부가 많이 증가한 상황이고요. 고령화와 부의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건강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의 의료기기 시장을 차트로 보시면 2001년도에 179억 위안 수준이었던 반면 2014년도에 2,556억 위안까지 급증한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의료기기 시장으로 성장한 상황이고요. 의료기기 업체 증가와 수입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의학시장 규모에서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42%인 반면에 중국은 14%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 의료비가 GDP의 16%를 차지하는 반면 중국은 GDP의 5%밖에 의료비가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중국 내부적인 성장은 향후에도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게 제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제조업 분야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대 급성장의 발판이 제조업이었으나 기술력 부족에 따른 가공무역이 산업의 주를 이루면서 세계의 공장에 머무르는 수준이었고요. 현재 중국은 이러한 산업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첨단 설비를 통해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이 그 계획이고요. 중국 정부는 2015년 5월 달에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제조업 강국으로의 성장을 천명한 상태입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볼 때는 중고가 소비재 같은 경우가 수입되고 있는 반면, 그리고 고가 기술 제품은 비싼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중국 정부는 이런 제조업 강화 방침이 고가 수입품 국산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인 수입산 이런 고가 제품들이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GPS라고 불리는 GE, 필립스, 지멘스 이 세 개사들이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대표적인 이 의료기기 시장을 보면은 이 세계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많게는 90% 이상까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국산화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18개의 정책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향후에 중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이런 수입 제품보다는 중국산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이 건강관리 쪽 소비가 많이 좀 증가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중국은 또 인구가 또 워낙 많은 그 가운데 이 의료 쪽에 또 관심을 또 최근에 많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리커청 총리도 얼마 전에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료 수준을 끌어올려서 중국을 성장시켜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시진핑 정부가 지금 이 GDP에서 이 제약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에서 7% 정도로
이 정책적 지원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그 분위기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의료기기 산업이 더 크게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종목이 오늘의 주인공일 텐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오늘은 상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산동 신화 의료기기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의료기기 업체이고요. 이 회사는 1943년도에 설립된 업체입니다. 업력이 굉장히 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창기에는 43년도가 아무래도 그 공산당 그리고 군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시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군용 의료기기 업체로 처음엔 출발을 했고요. 2002년도에 상해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중국 의료기기 업체 내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산동 신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에서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83%로 확인되고 있고요. 주요 제품은 치과용 살균 세척기 그리고 진단용 엑스레이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치과용 살균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 70%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엑스레이와 제약기기 등 다방면에서 중국 내 1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중국 의료기기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가급 기술센터 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기술력으로는 중국 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관련 특허만 2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치과용 세척기 그리고 진단용 엑스레이 동사가 개조하고 있는 기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업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동 신화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내 8천여 개의 병원과 살균기 제품 공급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입지가 확고한 상황이고 홍콩 업체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의료기기 사업과 병원에 대한 판매망 강화로 향후 안정적인 실적이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사업 이외에도 의료 서비스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하에 6개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원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삼성급 3급 병원이라고 최고급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원들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해서 병원 규모를 확대하고 내적 그리고 외적 성장 시너지가 의료 서비스 산업의 고성장을 이끌 전망입니다. 2015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30억 위안의 사모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고온 살균 소모품, 신형 의료기기 연구 개발 및 테스트, 선진 제조 기술 도입, 그리고 전문 병원 건설 및 리모델링 등으로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외형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 사업은 브랜드 입지를 확고하게 다져나가는 그 상황이고 의료기기 사업 이외에도 지금 의료 서비스 분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동종 업계와 한번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표를 보시면 중국 상장 기업 중에 이 산동 신화의료기기가 가장 큰 의료기기 업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 산동 신화의료기기가 1조 3조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고 상해 증시에 상장된 의료기기 업체들의 평균적인 매출 규모가 1,000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중국 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경쟁력이 외국계 기업들 대비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동종업계 손익을 본다면은 국내 업체 중에서 인바디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의 2015년도 매출액이 지금 700억 미만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위력 의료 장비가 1,000억 원 수준인 것을 볼 때 의료기기 업체 내에서 대형화는 아직 한국과 중국 모두 크게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산동 신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한국을 놓고 봤을 때도 의료기기 업체 중에서는 업계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을 본다면은 타 업체들 대비 저조한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이 산동 신화 의료기기의 영업이익률은 6%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10년치의 데이터를 봤을 때도 이익률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타 업체들 인바디나 위력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20%대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타 업체들에 비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 산동 신화 의료기기가 고부가가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산동 신화 의료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억 이하의 자금 조달을 통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점을 봤을 때 회사의 이익률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가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은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PER이나 PBR 같은 경우가 업계 타사 대비로 지금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가 장기적인 투자가 가시화된다면 업계 평균 이상의 밸류에이션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의료기기 산업 성장에 따라 한국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의료기기 산업이 급부상한 요인으로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역할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중국 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용에서 투자를 진행하면서 병원 3만 개 이상을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병원 신설이 된다면은 이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의료기기 산업을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국가에서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내에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15%가 1970년대에 생산되었고 60%는 1980년대 제품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의료기기의 80% 이상이 현재 노후화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노후화된 제품을 교체하기 위한 교체 수요가 또 향후 중국 의료기기 산업 성장을 이끌 주요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 전반적인 의료기기 산업이 성장하면서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로 대중 의료기기 수출액은 연평균 20% 성장했고 초음파와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영상 진단기가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면서 이 부분에 매출 신장세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동시나 의료기기 같은 이런 엑스레이 개발 업체들의 수혜도 이 부분에서 또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건강 관련 이 사업의 이 시장 규모가 뭐 향후에는 뭐 10조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는 그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업황 고성장과 함께 이 산동 신화 의료기기 역시도 뭐 내용적으로 외형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성장이 많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지금 증시 자체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중국 증시 조정과 함께 같이 조금 내려앉은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여타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로컬 업체들의 수혜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의료기기 시장을 봤을 때 75%가 중저급 제품이고 나머지 25%가 중고급 제품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고급 제품 시장의 70%를 외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고급 제품들의 시장 전체적인 파이는 적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제품들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단가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 기업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PS라 불리는 GE, 필립스, 지멘스의 조합이 중국 대형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아직까지는 외국의 이런 의료기기 업체들이 높은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AS 면에서 중국산 의료기기 대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국산화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의 제조업 기술력 확대와 그리고 이런 의료기기 산업 정책적인 영향으로 한국 로컬 업체들의 기술력 확보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는 이 산동 신화의료기기 같은 업체, 로컬 업체의 가장 큰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이건 주봉이고요.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32한대 후반에서 32한대 초반까지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봉을 보시면은 이 후강통 개시가 11월 달에 되지 않았습니까? 11월 달 이후로 대부분의 주가 상승이 진행되었던 반면 산동신화 의료기기는 2015년도 1월 이후로 2015년 2월 이후로 주가 상승이 진행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기기 업체들은 그 당시에 큰 수혜를 받지 못하고 1대1
리테일러주들 위주로 초반에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 주가가 보시면은 지금 후광통 시작 이전 수준까지 많이 하락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동시나 의료기 같은 의료기 업체들은 향후 매출액 성장세와 이익률 같은 경우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시장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이 후광통 시행 이전까지 하락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주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대인 30위안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0위안, 손절가는 27위안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산동신화 의료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현 주임이었습니다.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